문제를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문제부터 한번 보시죠. 1부터 200까지의 자연수 중에서 2, 3, 5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자연수의 개수가 모두 몇 개인지 구하라 라는 것인데, 보통 이런 문제들 딱 만나면은 어머님들 머릿속에 2의 배수의 개수, 3의 배수의 개수, 5의 배수의 개수, 요 배수의 개수들이 먼저 딱 떠오르실 거예요. 200까지는 2의 배수의 개수가 100개, 뭐 5의 배수의 개수가 40개. 그래서 어떻게 더하고 빼고 조합해가지고 6의 배수하고 10의 배수, 뭐 30의 배수, 이걸 어떻게 더하고 뺄 건지, 이렇게 문제 풀이를 제시하는 답지도 있고요. 가르치는 선생님도 있고 한데, 자, 이 문제가 초등학교 3학년 대상으로 나온 문제라고 제가 본 것 같아요. 초등학교 3학년이면은 아직 배수, 최종 공배수 이런 거 배우기 전이에요. 즉 선행을 해가지고 그 개념으로 접근을 하기보다는 사실은 초등학교 3학년이 요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표현, 배수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수, 즉 2와 3과 5로 나누어 떨어지는 숫자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은 한번 적어보라는 거예요. 즉 배수의 개수를 이용해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즉 200이라는 1부터 200이라는 프레임 안에 갇히는 게 아니라 2의 나누어 떨어지는, 2로 나누어 떨어지는 숫자, 3으로 나누어 떨어지는 숫자, 5로 나누어 떨어지는 숫자들의 규칙성을 한번 파악을 해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머님 차원에서, 즉 이게 이제 교수자 혹은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한, 어머님들을 위한 내용들이에요. 요거는 아이들한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어머님들한테 하는 이야기입니다. 문제를 처음에 딱 만나면은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야 돼요? 수학을 내가 제대로 애한테 그냥 답지 풀이를 읽어주는 수준이 아니라 진짜 뭔가 핵심적인 거를 전달을 해보고 싶다. 그러면 요 정도는 알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문제를 딱 봤을 때 처음으로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 어느 수로도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숫자를 구하기 위해서는 나누어 떨어지는, 즉 2와 3과 5로 나누어 떨어지는 숫자들을 추적을 해야 된다. 나누어 떨어진다라는 것은 뭐예요? 배수라는 거죠. 어머님들 대상으로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자, 배수 개념이 머릿속에 빡 떠올랐어요. 아직 아이들은 배우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2의 배수, 3의 배수, 5의 배수, 뭐 어떤 형태의 2n, 3n, 5n 이런 형태들이 떠오르게 될 거잖아요. 머릿속에 이런 형태들이 떠오르면은 그 다음으로 떠올라야 되는 연상돼야 되는 게 뭐예요? 연속적으로 딱 머릿속에 떠올라야 되는 거? 일반항, 수열 이런 개념들이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출제자 우리 교수님들이 이 문제를 구성할 때 사실은 이런 시퀀스, 수열에 대한 이야기를 아이들 버전에 맞춰가지고 쉽게 풀어내고 있는 거예요. 즉 규칙성의 파악이다라는 거예요. 배수의 개수를 추적하는 이 기술이 아니라 규칙성의 파악을 너희들이 곱셈과 나눗셈을 딱 배웠을 때 그 규칙성의 파악이라는 걸 한번 해볼 수 있겠니? 사실 이게 훨씬 더 본질적이고 근본적이고 더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규칙성의 파악. 2의 배수는 2, 4, 6, 8, 10. 3의 배수는 3, 6, 9, 12. 이런 식으로 일정한 규칙성을 가지고 숫자들이 배열되어 있는 이 규칙성의 파악을 통해서 그 규칙에 해당되지 않는 숫자들이 몇 개나 있는지 찾아봐 달라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2나 3, 5 숫자가 하나만 있을 때는 그 규칙성 파악이 되게 쉬워요. 왜? 그냥 규칙 자체가 주기를 바로 표현을 해주거든요. 그런데 숫자가 2개, 3개로 조합이 되기 시작하면 이 규칙성을 파악하는 게 난이도가 조금 상승합니다. 주기가 언제, 얼마나 내가 이 숫자를 나열을 한번 해봐야지 주기가 드러나는지 아이들은 아직 모르거든요. 최소 공배수 이런 거 안 배웠으니까. 즉 숫자가 1부터 200까지 있는 거잖아요. 사실 초등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나왔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1부터 200까지 써도 좋다고 생각을 해요. 초등학생들은 해볼만 합니다. 중고등 대상으로 200이나 뭐 500, 1000이라는 숫자가 제시가 되었다. 절대 이거는 써서 풀라는 게 아니죠. 논리적으로 접근을 하라는 건데, 초등 과정까지는 열심히 한번 적어봐서 네가 그 적은 것 중에서 규칙을 찾아내 볼 수도 있지 않겠니? 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나 2와 3과 5라는 숫자를 썼다는 거. 2와 3과 7이었으면 써서 찾지 못해요. 2, 3, 7이면은
6, 7, 42 주기가 42에서 끊어지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1부터 10까지, 11부터 20까지 10개씩 끊어서 적어 나가기 때문에 42개의 주기로 돌아가는 규칙성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1부터 30까지 한번 표시를 해 나가는데 주기를 찾기 위한 작업을 해보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아이들한테 시키는 게 아닙니다. 어머님들이 머릿속에서 이런 것들이 쭉 어떻게 가이드를 해야 되겠다라는 걸 상상을 하셔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2와 3과 5의 주기를 표시하는 거예요. 이때 아이들한테도 가이드를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게 똑같은 방식으로 마킹을 하면 안 돼요. 2를 마킹하는 방식, 2의 배수로 마킹하는 방식, 3의 배수로 마킹하는 방식, 5의 배수로 마킹하는 방식이 달라야 됩니다. 그래야지 패턴이 눈에 훨씬 더 잘 보이게 될 거예요. 만약 예를 들어서 2는 이렇게 하나씩 지워나갔다. 그래서 12, 14, 16, 18, 20 이렇게 지워나갔다 라고 하면은 3의 배수는 이런 식으로 지워나가는 거죠. 9, 12, 15, 18, 21, 24 이렇게. 자, 그리고 뭐 5의 배수는 이런 식으로 그냥 지워 나갈게요. 그냥 뭐 편한 대로 쭉. 자, 이렇게 지워 나가고 나서는 처음으로 파악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2로 나눠 떨어지지 않는 수와 3으로 나눠 떨어지지 않는 5로 나눠 떨어지지 않는 이 주기들, 이 규칙성들이 한 점에서 모이는 숫자가 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즉 남아있는 1, 7, 11, 13, 23, 17, 19, 29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개의 숫자가 남아있다. 즉 나눠 떨어지지 않는 숫자가 30까지는 8개가 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처음에 이제 가이드를 하고 아이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을 세울 때 처음으로 주목해야 될 것은 규칙성을 나타내주는 첫 번째 주기가 언제 발생하는지, 그 첫 번째 주기를 어떻게 찾아낸다고요? 2와 3과 5를 마킹하는 방식을 다르게 해서 이 30이라는 숫자는 체크 표시도 있고 지우기도 있고 찍찍찍 그은 것도 3개가 동시에 맞는 숫자, 첫 번째 동시에 맞는 숫자가 30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30이 첫 번째 주기가 되는 거 아닌가? 그럼 60까지 확장했을 때 똑같은 방식으로 내가 마킹을 해나가면은 1에서 30까지 남아있는 숫자들의 패턴과 31부터 60까지 남아있는 숫자들의 패턴이 같아지는 거죠. 자, 이건 이미 답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접근하는 방식이고요. 아이들이 처음에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그러면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봐야 되냐? 특히 초등학교 3학년 교과 정도 딱 곱셈과 나눗셈 정도 배웠을 때 일단 한번 적어보기 시키면 좋겠어요. 제가 만약에 이제 뭐 영재원 기출문제라든지 혹은 이런 평가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걸 만약에 2의 배수의 개수는 100개고요. 3의 배수는 뭐 200까지 하면은 뭐 66개, 그 다음에 5의 배수는 40개 해서 뭐 6의 배수하고 10의 배수, 30의 배수 개수를 이용해서 더하고 빼서 답을 딱 도출했다. 그러면은 선행은 좀 했네. 그런데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 자체가 교과에 한정돼 있네. 이런 생각을 할 거고요. 숫자를 이렇게 1부터 30까지 뭐 이렇게 이쁘게 나열하지 않아도 좋아요. 그냥 쭉 이렇게 숫자를 뭐 심지어 90이나 100 정도까지 나열해 나간 다음에 지워나간 흔적이 패턴을 찾기 위한 노력으로 보인다면 저는 훨씬 더 높은 점수를 줄 것 같아요. 트라이를 해보고 내가 트라이 한 것에 기반해서 규칙성을 파악하려고 하면은 이 친구는 나눗셈과 곱셈만 배웠지만 배수관계를 이제 파악할 수 있다는 거고, 스스로 배수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이후에 나오는 수열이라든지 미적분으로 올라갈 수 있는 이 규칙성의 파악 가능하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수학이라는 게 우리 세상에 있는 규칙을 파악해서 그걸 되게 심플하고 아름답게 표현한 것이고, 이런 표현 방식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들이 수학 교수님들이 됐고 그분들이 좋은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즉 아이들에게 대화를 걸어오는 거예요. 2, 3, 5를 선택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저는 되게 친절하고 젠틀하게 느껴져요. 너희들 보통 1부터 10까지 적고 20까지 적고 30까지 적고 10씩 끊어서 가잖아. 그러니까 2, 3, 5를 이용하면은
10까지만 딱 갔을 때는 규칙이 판단이 안 될 거고 20까지 갔을 때도 아직 판단은 안 될 거야. 조금 더 근성을 발휘해서 끈기를 발휘해서 30까지 한번 적어볼래? 조금 더 50까지 한번 적어볼까? 더 나아가 볼 수 있겠어? 규칙이 혹시 눈에 보이니? 이런 이야기를 던지는 거죠. 2, 3, 5라는 숫자가 그냥 작은 소수들이라서 구성되어 있다기보다는 저는 오히려 한번 적어보고 파악해보지 않을래? 라는 이야기를 던지는 것 같아요. 출제하신 분이. 그리고 사실 이게 조금 더 이제 우리 아이들을 가이드할 때는 숫자를 한번 적어보자. 그래서 규칙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배수라는 것은 어떤 일정한 규칙, 즉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수가, 배수라는 단어 사용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숫자들의 규칙을 먼저 파악을 해보자. 그래야지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숫자들이 어떻게 되는지, 나누어 떨어지는 숫자들의 규칙이 어떻게 되는지 파악을 해야지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숫자들이 어떤 규칙을 가지는지 파악할 수 있을 테니까. 그러면은 나누어 떨어지는 숫자들부터 규칙을 파악을 해보는데 2와 3과 5는 다르게 한번 접근을 해서 나타내 보자. 그렇게 해서 뭐 30, 50, 100까지 갔는데도 규칙 파악이 안 된다면 조금 안타깝지만 그때는 조금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남아있는 숫자들 표시를 하고 남아있는 숫자들의 패턴이 나오기 시작한다라는 거. 아이 스스로 심지어 200까지 적은 다음에라도 스스로 이걸 파악해낼 수 있으면 가장 좋을 것 같고요.